드디어 부자 아버지를 만나다. 너희들에게 1시간에 10센트를 주겠다. 당시 기준으로 봐도 1시간에 10센트는 정말 너무 낮은 임금이었다. 마이크와 나는 그날 아침 8시에 마이크의 아버지를 만났다. 그분은 벌써 1시간도 넘게 일을 하고 계셨다. 그분 회사의 건설 감독관이 픽업 트럭을 타고 막 떠날 때 나는 그 작고 단순하고 아담한 집으로 들어갔다. 마이크가 문에서 나를 맞았다. 아버지 전화 받고 계셔. 우리에게 뒤쪽 현관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어. 마이크가 문을 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나는 낡은 목재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 오래된 집 문지방을 넘었다. 나는 갑갑함을 느끼며 좁은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골동품이나 다름없는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소파에 여자 2분이 앉아 있었다.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였다. 그분들의 맞은편에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카키색의 작업복은 다림질은 잘 되어 있었지만 풀은 먹이지 않았다. 작업 교본을 닫고 있던 그분은 우리 아버지보다 10년쯤 더 늙어 보였다. 아마 45살쯤 되었을 것 같다. 그분들이 미소를 짓는 가운데 마이크와 나는 그분들 곁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부엌을 지나 뒷마당을 굽어보는 뒤쪽 현관으로 나갔다. 저분들은 누구야? 내가 물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분들이야. 남자분은 아버지 창고들을 관리하고 여자분들은 아버지 식당들을 관리해. 그리고 아까 건설 감독관 봤지? 그분은 여기서 80km쯤 떨어진 곳에 도로 사업을 감독하고 있어. 그분 말고 주택 사업을 감독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은 네가 오기 전에 벌써 떠났지. 너희 아버지는 늘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계셔? 내가 물었다. 늘 그렇진 않지만 그럴 때가 아주 많아. 마이크가 그렇게 말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의자를 당겨 내 옆에 앉았다. 내가 아버지에게 돈 버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거든? 그래?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던? 내가 호기심을 느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에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셨고 그러다가 우리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겠다고 얘기했어. 그래?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의자에 몸을 앉아 흔들었다. 그 제안이 뭔지 너는 알고 있어? 아니,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그때 갑자기 마이크의 아버지가 낡은 창살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마이크와 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놀랐기 때문이었다. 준비들 됐니? 마이크의 아버지는 그렇게 물으면서 의자를 당겨 우리 곁에 앉았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의자를 앞으로 당겨 마주보고 앉았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키가 180cm나 되고 몸무게는 120kg가 되는 덩치가 큰 분이셨다. 마이크가 그러는데 너희들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다며? 내 말이 맞니? 나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왠지 위협감을 느꼈다. 그분의 말과 미소 뒤에는 엄청난 힘이 있었다. 그래,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하지만 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을 가르칠 수 없다. 너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더 빨리 가르칠 수 있지. 하지만 너희들이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나는 시간을 낭비하게 될 테고 마치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게 내 제안이다. 어때? 한번 해볼 테냐? 저 먼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내가 물었다. 아니, 내 제안을 받아들일 테냐 말 테냐.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사소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너희가 지금 당장 결정하지 못하면 돈 버는 법을 배울 수 없어. 기회는 왔다가 간다. 제때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야. 이제 너희가 원했던 기회가 왔다. 10초의 여유를 주겠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짓궂게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다. 하겠어요. 저도 하겠어요. 됐다. 마이크의 아버지가 말했다. 마틴 여사가 10분쯤 뒤에 올 거니 내가 그분과 얘기를 끝내면 너희들은 차를 타고 그분과 함께 내 가게로 가거라. 그리고는 일을 시작하는 거야. 보수는 1시간에 10센트고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일을 한다. 하지만 오늘은 소프트볼 게임이 있는데요. 그러자 마이크의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춰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 테냐 말 테냐. 하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나는 소프트볼 대신에 일과 배움을 택한 것이다. 부자 아버지의 시험. 아름다운 토요일 아침 9시경에 마이크와 나는 마틴 여사를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 마틴 여사는 친절하고 자상한 분이었다. 그분은 늘 마이크와 내가 이제는 자라서 독립한 자신의 두 아들을 연상시킨다고 얘기했다. 마틴 여사는 친절했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 분이었다. 우리는 3시간 동안 선반에서 통조림 통들을 꺼내 먼지를 턴 후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지루한 일이었다. 내가 부자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이크의 아버지는 그런 가게를 9개나 갖고 있었다. 우리는 3주 동안 마틴 여사에게 보고하며 3시간씩 일을 했다. 우리의 일은 정오쯤에 끝났고 그러면 마틴 여사는 우리의 작은 손에 10센트짜리 동전을 3개씩 떨어뜨렸다. 그런데 당시 9살짜리 꼬마들에게도 30센트는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때는 만화책 한 권이 10센트였으며 나는 대개 그 돈을 만화책에 쓴 후에 집으로 갔다. 그렇게 4주째가 되던 수요일에 나는 그 일을 그만둘 생각을 했다.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은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1시간에 10센트를 받고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첫 번째 토요일 이후로 마이크의 아버지는 보지도 못했다. 나 그만둘래. 점심시간에 내가 마이크에게 말했다. 학교 점심은 엉망이었다. 학교는 지겨웠고 나는 이제 기다릴 토요일조차 없었다. 하지만 정말로 화가 난 것은 그 30센트였다. 이번에는 마이크가 미소를 지었다. 왜 웃는 거야? 내가 분노와 좌절감으로 물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아버지가 얘기했어. 네가 그만두려 할 때 아버지가 만나겠다고 하셨어. 뭐야? 내가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런가 봐. 우리 아버지는 좀 다른 데가 있어. 너희 아버지와는 다른 식으로 가르치지.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훈계를 많이 하시지?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조용하고 말씀이 별로 없으셔. 이번 토요일까지 기다려봐. 내가 아버지에게 얘기할게. 그럼 내가 지금까지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꼭 그렇진 않지만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아버지가 토요일날 설명하실 거야. 나는 각오가 되어 있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진짜 아버지도 부자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었다. 내가 가난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진짜 아버지는 부자 아버지가 아동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난하고 공부를 많이 한 내 아버지는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다. 적어도 1시간에 25센트는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가난한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면 즉시 그만두라고 말씀하셨다. 토요일 아침 8시 나는 다시 마이크네 집에 그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있었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거라. 내가 들어갈 때 마이크의 아버지가 얘기했다. 그분은 몸을 돌려 침실 옆에 작은 사무실로 사라졌다. 거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마이크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어색함을 느끼며 전에 그곳에 왔던 여자 2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2분이 미소를 지으며 내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45분이 지나자 나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여자 2분은 이미 마이크의 아버지를 만나고 30분 전에 가고 없었다. 그곳에 있던 나이 많은 심사분도 20분 동안 있다가 가고 없었다. 텅 빈 집에 나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아름다운 하와이의 토요일에 어두운 거실에 앉아 아이들을 착취하는 사기꾼과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이크의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하며 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15분이 지난 9시 정각에 부자 아버지는 사무실 밖으로 나왔고 그러고는 말없이 나에게 손짓으로 작은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했다.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일을 그만둘 거라고 하던데. 부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의자에서 몸을 돌렸다. 아저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깐요. 내가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그렇게 내뱉었다. 어린아이로서 어른과 대적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었다. 내가 가게에서 일을 하면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요. 야구 경기도 포기하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왜 약속 안 지키세요? 나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잖아요. 아저씨는 마을 사람들의 얘기처럼 사기꾼이에요. 아저씨는 욕심쟁이에요. 아저씨는 돈밖에 모르고 직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나를 기다리게 하면서 무시하고 말았어요. 나는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나는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만 해요. 부자 아버지는 회전 의자에서 몸을 돌리며 양손으로 턱을 괴었다. 어찌 보면 나를 관찰하는 것도 같았다. 그분은 나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만하면 괜찮구나. 그분이 말했다. 한 달도 안 돼서 너는 대다수의 내 직원들처럼 말하는구나. 뭐라고요? 내가 물었다. 그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는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다. 나는 아저씨가 약속을 지켜서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나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건 잔인한 일이에요. 정말로 잔인한 일이라고요. 나는 너를 가르치고 있다. 뭘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화를 내며 말했다. 아저씨는 나에게 말을 하신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1시간에 10센트를 받고 일했어요. 이 일에 대해 정부에 신고해야겠어요. 아동보호법이 있다는 걸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정부에서 일한다는 것도 아시죠? 와, 이제 너는 내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얘기하는구나. 내가 해고했거나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처럼 말이다. 무슨 할 말이 있으시죠? 나는 스스로 용감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저씨를 다그쳤다. 아저씨는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일을 했는데 아저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나에게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니? 나에게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나는 3주 동안 일을 했는데 아저씨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당돌하게 얘기했다. 얘기하거나 설명해야만 가르치는 거니? 그렇죠. 그건 학교에서나 하는 일이야.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가장 좋은 선생이야. 대개의 경우 삶은 얘기를 하지 않아.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둘 뿐이지. 한번 내두를 때마다 삶은 이렇게 얘기하지. 잠에서 깨어나라.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겠다. 이 아저씨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혼자서 말없이 이렇게 물었다. 삶이 나를 내두르는 것이 나를 가르치는 거라고? 나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 생각했다. 나는 정말로 사기꾼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삶의 교훈을 배우면 더 잘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삶이 계속해서 우리를 내두르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야. 어떤 사람들은 삶이 그냥 자신을 내두르도록 내버려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대들곤 하지. 하지만 그들은 상사나 일자리 혹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대든단다. 그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른다는 점을 모르지. 나는 그분의 얘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삶은 우리 모두를 내두르지.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지. 몇몇 사람들은 배움을 얻고 계속하지. 이런 사람들은 삶이 자신들을 내두르는 것을 환영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언가를 스스로 배워야 함을 의미하지. 그들은 배우면서 계속한단다. 하지만 대부분은 포기하고 몇몇은 너처럼 싸우지. 부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고 색이 바랜 나무 창문을 닫았다. 네가 이런 교훈을 배운다면 현명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젊은이로 자랄 수 있단다. 하지만 이런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너는 평생 일자리를 탓하고 월급이 적거나 못된 상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불평하게 될 거야. 너는 무언가 획기적인 일이 돈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면서 인생을 헛살게 될 거야. 부자 아버지는 나를 굽어보면서 내가 아직도 듣고 있는지 관찰했다. 그분의 눈길이 나와 마주쳤다. 우리는 서로를 응시했다. 눈길을 통해 무언의 대화가 오고 갔다. 마침내 나는 그분의 말을 다 들은 후에 뒤로 물러섰다. 나는 그분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분을 탓하고 있었으며 배우려 하지 않았다. 나는 싸우고 있었다.